여러분들이 발상의 전환을 하셔야 되는 포인트가 한 가지 있는데요. 똑같이 회사가 어려울 때 법인회생을 하지 않는 회사에 비해서 법인회생을 하는 회사가 오히려 직원 임금을 더 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더 망한다가 아니라 오히려 법인회생을 하게 되면 내가 돈 받기가 더 수월해진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더 유리하겠죠. 왜냐면 통장에 돈이 도니까 가압류하면 돈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질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안녕하세요. 기업회생연구소 이사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임금, 월급, 퇴직금, 그러니까 법인회생에서 직원들에게 지급할 급여, 그리고 법인회생을 할 때 또 직원들 입장에서는 내가 받을 임금이 어떻게 되냐, 내 월급 그대로 받을 수 있냐 또는 못 받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들 궁금하실 건데요. 제가 오늘 그 부분을 낱낱이 알려드리고 크게 문제가 없다는 부분까지 안심을 시켜드릴 건데 어렵지 않게 설명을 드릴 거니까 잘 따라오세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공익채권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을 좀 알고 가셔야 되는 건데요. 임금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 월급, 급여, 임금 다 같은 의미인데 우리 이제 법률 용어가 임금이니까 그냥 임금으로 정리를 할게요. 임금은 법인회생에서 공익채권이라고 분류를 해서 굉장히 두텁게 보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익채권이라는 거는 되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수시변제, 우선 변제, 일단 수시변제. 아무 때나 수시로 변제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법원의 허가를 받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언제든 이 변제기가 되었을 때는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수시변제라고 하니까 월급이 다음 달 건데 이번 달 받을 수 있냐? 그건 아니고, 원래 여러분들이 회사를 정상적으로 다닐 때 받던 월급일이 있잖아요. 매월 10일, 매월 20일 이런 날 똑같이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왜냐면 임금도 근로자 입장에서는 채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채권을 수시로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우선 변제는 뭐냐? 회생채권, 심지어는 회생담보권, 예를 들면 근저당이라든지 이런 담보권보다도 우선해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인회생을 할 때는 보통 희생이 되거든요. 일부의 희생, 몇 프로든지 간에 희생이 되는데, 공익채권으로 분류가 되는 이 임금의 경우에는 우선 변제를 받기 때문에 전액을 일단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권리가 있다는 거지, 돈이 없는데도 그 돈이 튀어나온다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수시로 변제할 수 있다는 그 의미는, 자, 지난 영상을 잘 보신 분들은 우리가 법인회생을 할 때 채권의 조사를 굉장히 어마무시하게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되게 까다롭게 한다. 이거 줄 거냐 말 거냐, 이 금액이 맞냐 틀리냐, 이자가 맞냐 틀리냐를 가지고 시부인도 하고 일반조사, 특별조사 막 이래가지고 여러 번의 그 채권 금액을 확정하는 절차를 거친다고 했는데요. 공익채권인 그 임금의 경우에는 채권조사 그 절차도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임금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인데 이 회사가 법인회생을 할 때 뭔가 달라지는 게 있냐? 불이익이 있냐? 라고 봤을 때 없다 라고 이해하시는 게 더 빨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법인 그 회사에서 나한테 임금을 안 줘요. 그게 법인회생을 해서 안 주는 게 아니라 원래 그냥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거지, 법인회생을 하기 때문에 나가야 될 돈이 안 나가거나, 우리가 왜 법인회생 같은 경우에 포괄적 금지 명령을 받고 보전 처분을 받게 되면 주고 싶어도 줄 수 없게 다 동결해 버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공익채권의 경우에는 아니고 임금의 경우에는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수시 변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변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지, 그거를 직접 지급하는 능력은 별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 회생을 해서 임금 채권자들, 그러니까 근로자들, 직원분들이 받는 불이익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내가 임금이 한 1년 밀린 거예요. 어려우니까 회생을 했겠죠. 근데 임금이 밀린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3천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임금 채권자예요. 그러면은 근로자가 법인 회생을 하니까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나? 예를 들면 민사소송 같은 거 해가지고 법인 회사에 뭔가 가압류를 하고 싶다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채권자들은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공익채권자인 임금 채권자는 내가 돈을 밀렸다, 내가 급여를 못 받았다 라는 이유로 소송도 하고 가압류도 하고 압류도 하고 집행 다 할 수 있어요. 다만
그게 너무나 중요한 자산이거나 이거를 압류를 하게 되면 아예 이 회사가 굴러가지 않는 그런 경우에는 법원에서 별도의 조치를 취하긴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조치들, 일반적으로 법인회생을 하지 않았을 때 직원이 회사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다 그대로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수시변제의 개념이에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발상의 전환을 하셔야 되는 포인트가 한 가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회사가 회생을 한다. 너희 회사 어렵다며. 근데 A 회사가 법인 회생을 하는 회사가 있고 B 회사는 어렵긴 똑같이 어렵고 임금도 맨날 밀리고 또 매출도 뭐 안 된다고 하고 처우도 계속 안 좋아지고 근데 법인 회생을 안 해요. 그러면 두 개가 무슨 차이가 있냐면 법인 회생의 경우에는 나 빼고 공익 채권자인 나 빼고 다른 채권자들은 동결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돈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겠죠. 회사가 은행에 내야 되는 이자 안 내죠. 거래처 대금 안 내죠. 나만 받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똑같이 회사가 어려울 때 법인회생을 하지 않는 회사에 비해서 법인회생을 하는 회사가 오히려 직원 임금을 더 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더 망한다가 아니라 오히려 법인회생을 하게 되면 내가 돈 받기가 더 수월해진다. 통장이 더 윤택해진다. 회사의 통장이. 그러니까 근로자 입장에서는 더 유리하겠죠. 왜냐면 통장에 돈이 도니까 가압류하면 돈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질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임금 채권자로서 기억해야 하셔야 될 개념이 체당금이거든요. 이것도 용어가 어려우니까 좀 그런데 나 대신 내 밀린 급여를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신 내주고 근로복지공단이 회사에 나 대신 받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 체당금 역시도 똑같이 공익채권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이 우리가 받은 그 돈을 대신해서 받을 지위를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근로자성 판단이 중요한데요. 이건 뭐냐면 대부분의 사대보험을 받고 있는 일반 직원분들은 크게 걱정할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회사에서 근로를 하는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업종도 다양하고 이러니까 특히나 요즘같이 근무 시간에 대해서 근무 조건에 대해서 굉장히 유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그 회사에 취업을 해가지고 뭔가의 월급을 받는다라는 그런 개념만 가지고는 우리가 근로자라고 하긴 어렵고 근로자라는 판단 자체가 좀 필요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대보험 들어가는 일반 회사원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분들 빼고 이 사람은 그래서 근로자야? 근로자가 아니야? 라는 거를 법원에서 판단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법인에서는 임원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바지 사장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바지 사장은 법인에다가 등기도 되어 있고 내가 대표자로 등록도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임원일까? 아니면 직원일까? 모르겠죠. 또는 이사 이런 사람들. 이사인데 나는 그냥 똑같이 300만 원, 500만 원 받으면서 직원이랑 똑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임원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일반 직원 입장이면 이 사람을 근로자 판단을 안 하게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로자로 누군가가 많이 인정을 받는다는 거는 나눠받을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니까 이 근로자 판단은 되게 엄격하게 판단을 해야 되고 실제로도 실무상으로도 근로자냐 아니냐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싸워요. 그래서 공익채권에서 소송이 많이 발생된다는 거고. 그래서 이 근로자라는 거는 누가 판단하냐. 근로자 판단에 대한 근거 법률은 근로기준법이거든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를 어떻게 판단하냐라고 하면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직원입니까? 임원입니까? 라는 그런 구분, 등기상 이사로 들어가 있냐? 이런 것들은 형식성 판단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출퇴근합니까? 대표한테 지시 받습니까? 종속관계에 있습니까? 이런 것들로 평가가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거래처인데 우리 그냥 이거 비용 처리 이런 것 때문에 직원 등록을 하시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회사에도 안 오고 관리 감독도 안 받고 말 그대로 그냥 일반 거래처에 불과한데 서류상으로는 직원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다 빠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법인 회생의 대리인으로서 우리가 무슨 역할을 할까 궁금하시죠? 뭐냐면 합의를 대리합니다. 보세요. 수시변제를 해야 돼요. 근데 법인은 자산이 현금이 넉넉하지 않잖아요. 줄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임금이 예를 들면 한두 달 정도 밀려있는 경우에는 괜찮은데 이게 지금 굉장히 회사를 위협할 정도로 금액이 좀 많으신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수시변제, 우선변제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들어오는 매출 자체는 한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씀드리는 거는 법인회생 사건의 원활한 성공, 민사처럼 승소, 패소 한 번에 딱 결정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굉장히 살아있는 거잖아요. 법인이라는 거는 살아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단순히 개시가 나고 인가가 나고 살리냐
죽이냐를 결정하는 거를 떠나서 실제로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제 수술을 받아요. 암에 걸렸어요. 그 수술을 받으면 그 암 조직 자체를 떼내는 거는 바로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 사람이 암환으로서 완치가 되었다라는 판단은 5년 뒤에 하잖아요. 5년간 추적해서 다시 또 암세포가 안 생기는지 보고 그래서 진짜 이 사람은 환자가 아니다. 완치가 되었다라는 그런 판단에 오래 걸리는 것처럼 이 법인도 한번 단칼에 뭔가를 탁 잘라 나가면 건강한 회사가 되느냐? 그게 아니라 점점 치유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만약에 그 임금 채권자들의 채권이 너무 많아서 이 법인을 살리는데 이게 너무 큰 거예요. 그 채무가. 그러면은 버는 족족 다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법인을 살리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근로자와 합의를 해야 돼요. 뭘 합의해야 되냐? 왜냐면 수십 연제니까 맨날 과음료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 회사 좀만 믿어달라. 좀만 기다려달라. 라는 그런 합의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 합의를 할 때 누가 하냐? 우리가 하죠. 그래서 노하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합의는 뭐 많은 실무상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저희도 예를 들면 10건 정도 대리를 한다 그러면 이거를 해드리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법인회사 대표님들도 직원들은 대부분 챙기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 합의를 하는 이유는 이거에 대해서 약간 근로자들이 합의를 하게 되면은 우리 저기 추심 안 할게. 우리 몇 년 기다려줄게. 예를 들면 3천만 원 내가 받을 돈이 있는데 그거 300만 원씩 몇 년 분할해서 받을게. 라는 그런 합의를 하는 거고 그 합의가 여기 들어가게 되면 효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이 합의를 굉장히 받고 싶어 할 거고 근로자 입장에서 해주기 싫겠죠. 돈을 빨리 받고 싶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잘 조율해서 합의안을 잘 끌어내는 것들이 이제 중간에 대리인의 역할이다 라는 거를 좀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공익채권, 임금을 가진 회사의 급여를 못 받은 사람의 입장이라면 생각보다 법인회생을 하는 게 그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게 좀 더 유리할 수도 있겠다. 왜냐면 당장 돈이 돌 때 빨리 가압류해가지고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참고하시면 되고요. 또 법인의 입장에서는 이 임금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대비를 하셔야 돼요. 뭐 단순히 그냥 이렇게 공익채권이구나 하고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성공적인 법인회생의 사건을 수행하기 위해서 발목이 계속 잡힐 수 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그 직원과의 관계를 굉장히 원만하게 잘 유지를 하고 직원들이 회사를 믿어주고 내가 대표로서 직원들에 대한 리더십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직원들과의 그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법인 대표님들은 그런 역할을 해주시고 우리는 중간에서 합의안을 상생안을 잘 끌어내고 몇 년간 우리를 믿고 지켜봐주면 우리가 어떠한 방식의 너희들에게 베네핏을 주겠다라는 것들에 대한 합의를 잘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법인회생을 하면 사실상 공익채권을 받을 가능성은 더 높아지는데 그래도 안 주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당연히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상 책임을 지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회사에서도 임금 밀리거나 퇴직금 밀리면 구속되고 형사처벌 받고 하잖아요. 똑같아요. 법인회생을 한다고 해서 면책되지 않기 때문에 똑같이 처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더더욱 법인회생을 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받는 불이익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드물지만 그 대표이사들이 이런 임금체불 문제로 구속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막 그 대유 위니아 계열사들이 법인회생을 하시고 수백억 대에 이르는 그런 임금 퇴직금들에 대한 문제로 대표이사가 이제 구속이 된 사건까지 있었는데 그만큼 법인회생에 있어서 또는 그리고 임금에 있어서는 제도적으로 어떤 제도에 대해서도 우선권이 있고 보호를 받는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이 될 정도로 임금을 많이 밀리고 퇴직금이 많이 밀리는 이런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법인회생으로 해결한다기보다는 고용노동부에서 또는 입법적으로 해결을 해주실 수 있는 문제다. 돈이 진짜 없는 사람에서 돈을 끌어내는 방법이 이런 채무 조정 절차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아이러니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법인회생을 한다라는 것들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이익이 될 수는 없다라는 점을 또 한 가지를 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